안녕하세요. 한 해가 기우는 시점에 북극 한파가 찾아와서 많이 힘드시지요. 어쨌거나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희망을 갖고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추위에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함께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방 안보 분야를 돌아보면 특히 방산 분야에서 폴란드 방산 잭팟이 터져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고 활력이 되는 것 같아서 다들 함께 기뻐했는데 그 인접국인 루마니아로부터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방산 잭팟이 잉태되고 있는 좋은 징후가 보여요. 루마니아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하시지 않습니까? 드라큘라의 나라, 뱀파이어의 나라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마니아는 알고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마음들이 다들 밝고 온순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루마니아에서 국방무관으로 주 루마니아 국방무관으로 4년을 근무했거든요. 사실은 주 이탈리아 무관을 하는 동안 루마니아 무관을 겸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현지에 찾아가서 머무르면서 당국자들과 대화도 하고 또 협력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루마니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연말에 북극 추위가 찾아왔는데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루마니아 내각 강요가 대거 방한을 했어요. 방한 기간에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내 방산 업체의 사업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이어서 대규모 무기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제가 루마니아에 머무는 동안 그 루마니아 군사 문제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지도를 보면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걸쳐 있습니다. 크게는 그 남쪽 지역의 평원 지역, 평야 지역, 왈라키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동쪽에는 몰다비아 지역, 서북쪽 지역은 트란실바니아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세 지역 중 트란실바니아는 원래 헝가리 왕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헝가리풍이 아직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부의 그 몰다비아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의 전통은 아무래도 왈라키아라고 하는 남부 지역, 그 평야 지역, 이쪽의 지역이 아무래도 루마니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수도는 부쿠레슈티입니다. 부쿠레슈티를 방문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정감이 넘치는 풍경이 많아요. 그 평온하고 안온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 30분만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서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마차를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격차가 심했고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슬라브족이 가득한 동유럽에서 특이하게도 루마니아인들은 라틴계 민족의 또 언어도 라틴계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로망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심정적으로 많이 동조를 합니다. 로망스 언어라는 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인데 언어 체계가 매우 비슷해요. 루마니아 언어는 이탈리아어하고 거의 흡사해서 크게 학습을 하지 않아도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심중적으로도 상당히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에요. 사실 루마니아라는 국명은 그 어원이 로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풍속도 문화도 아직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탈리아의 친이탈리아적인 성향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몰도바하고는
같은 루마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성에서도 동질성을 느끼는 동일 문화권으로 여겨지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현재 뭐 지지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한때 통일 여론도 있어요. 함께 나라를 합치자. 그랬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금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로 좀 긴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올라오면서 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차우체스크. 차우체스크는 루마니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 세계적인 독재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1974년도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가 장기 집권을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명을 떨치는 인명학살까지 감행을 했던 독재자인데요.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크메르루즈의 폴포트와 함께 최악의 공산권 독재자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동유럽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1989년 12월 25일 차우체스크는 군사법정의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루마니아 국민들은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자고 하는 그 의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차우체스크 정권의 누적된 실정,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당연히 그 후임 민선 정부도 준비된 정치 지도자가 양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무능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등 루마니아 경제는 2000년대까지 아주 암울했습니다. 당연히 루마니아 군대 사정도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영 좋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구소련제 무기 장비들 중에 아주 소수만 남기고 모두 퇴역, 도태를 시키는 그 작업을 했어요. 미그 21 랜서나 혹은 TR-85M1 평가가 아주 좋지 않은 전차입니다만 이런 장비들의 일부 병기들만 남겼어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제가 이제 루마니아 겸임무관으로 근무할 시기입니다만은 그때는 나토 가입국으로서 2004년도에 나토에 가입을 했거든요. 나토 국가로서 코소보,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서 병력을 파병하기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장비들을 대거 이제 도입하고 나토 규격으로 무기 체계를 전환을 해 나갔죠. 그런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확실해지면서 2025년까지 중장기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그 목표 연도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냉전 시절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그 발칸반도 방면군의 주력이라 평가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게 사실이에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즉 차우세스크 치하의 이 체제가 붕괴한 이후 루마니아가 이제 2004년에 나토에 가입을 하고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군대 규모는 줄었지 않겠습니까? 그 준 규모가 대략 한 7만 정도 유지하는 중소규모의 군대로 개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정부에서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니콜라이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는 공식 방한 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치우커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치우커 총리의 이번 방안에는
부총리, 국방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많은 부처의 장관들이 함께 방한을 했어요. 루마니아 하원 의장과 국영 원자력 에너지 기업의 사장도 함께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또 원전 수출, 세계 박람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협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그 강요들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뭔가 절박한 지금 단기 목표가 있다는 거지요. 특히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은 방한 기간에 우리 이종섭 장관을 만나서 양국 군사 협력을 논의를 했어요. 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에도 지상무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협력정진의향서에 서명을 했었지요. 이번 만남에서는 국산무기 도입에 대한 후속 논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직 제가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접촉을 안 했지만 이게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국방부 장관 등 총리 일행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시간을 낸 것은 그만큼 절박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은 마르첼 치올라쿠 하원 의장은 국회에 가서 얘기하기를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무기 사겠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요. 또 무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야의 경제 협력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준 겁니다. 루마니아 총리 및 국방부 장관 등은 10월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장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현장 둘러보고 실제로 생산 라인도 보고 이제 최종 결심을 하기 위한 점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내년 노후화된 자국 전차의 교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도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총리 일행단은 방한 중 또 삼성물산 건설 부분 대표를 만나 루마니아에서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논의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군요.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세계 박람회 협력 방안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도 방문을 해서 한국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한국 군사 현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이런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이 방산 수출 이제 대박을 터뜨려서 우리나라 그 경제에 활력을 주었는데 또 인접국 루마니아가 이렇게 한국에 아주 좋은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동유럽에 진출한 우리 무기와 장비들이 이제 억제력을 행사하고 유럽의 인접국에도 우리 무기가 의젓하게 가서 평화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 스마트한 국방을 하는 방법들, 국제 협력을 하는 방법들, 안보 위협을 낮추기 위한 군사적인 식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해외에서 군사협력 분야의 현장에서 뛴 국방무관 출신 패널들을 모셔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겪고 현장에서 본 재미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영상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댓글 달아 많은 얘기해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 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이런 방송을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혼자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제법 넓이가 좀 있어요. 저쪽에는 바도 있고 이런 음악을 하는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음향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국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얘기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이 채널을 개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많은 이제 훈련과 학습을 했던 시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재미나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국방 외교 인력들과 더불어 나누는 스마트 국방 이런 주제를 꾸준히 방송하고 나누고 모색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끊놓지 않고 추적을 해서 또 함께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